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한국에선 수출이 가장 중요하죠. 상반기 수출에 대한 평가와 함께 3분기 수출 선행지수를 보면서 어떤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은 내수가 중요하다지만 한국은 이 수출이 참 중요한 나라입니다. 3분기 수출 전망, 유망 업종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에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수출 성적표를 좀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성적표를 보였습니다. 네. 물론 업종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수출은 모멘텀에 계속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전반적인 이 Y2Y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선박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 국면으로서는 마이너스에 들어갔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일평균 수출은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역시 선박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약해지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최근에 수주되고 있는 한국의 이 조선 수출 자체가 어느 정도 경상수지나 이런 것들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업종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가별로 보면 지금 중국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고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재 대만과 미국 정도 그리고 나머지 국가 특히 일본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좀 줄어드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용도별로 수입을 살펴보게 되면 수입 측면에서는 그나마 자본재가 늘고 있다는 것은 다소 긍정적이지만 최근 원자재라든지 소비자와 관련된 수입은 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어서 수입 쪽에서는 약간의 혼조 국면이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보면 굉장히 견조해 보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선박을 제외할 경우에 최근의 탄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업종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무역 수지 부분에서 선박의 역할이 굉장히 컸군요. 근데 이것을 제외할 때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어서 하반기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분기 수출에 대한 예상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죠. 네, 먼저 살펴보게 되면 3분기에는 조금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에서 회복이 되느냐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선진국 수요 회복에 따라서 수출도 회복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지금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고 있는 수출 선행지수를 보게 되면 기준선은 50인데요. 이번에 55.8로 한 1.7포인트 정도 개선이 되는데 이 보조지수를 살펴봤을 때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수입국 경기 회복에 따른 즉 유럽이라든지 주요 수입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것을 지역별로 표로 보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쪽이 어디냐? 중남미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중국도 조금 늘 것으로 그리고 중동아시아라든지 북미 쪽, 유럽 쪽 거기다가 이제 이 CIS라고 하는 러시아를 비롯한 이쪽의 전반적인 수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품목별로, 업종별로 봤을 때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이끌어왔던 무선 통신은 조금 줄어들지만 반도체와 LCD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또 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 소구제품 이런 쪽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데 여전히 석유화학 정도로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50 아래쪽에 놓여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업황 회복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반도체와 자동차는 개선되지만 철강 쪽에 기계 쪽의 부진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3분기에도 전체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명암은 엇갈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엔화의 영향으로 일본으로의 수출은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지역 외에는 선방하는 지역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표를 살펴봤지만 명암이 굉장히 엇갈릴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네요. 네, 전체적인 체크 포인트가 선진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선진국 경기 회복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이 전망은 틀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머징 중에서는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그리고 러시아 쪽의 회복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양상인데 최근에 중동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인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러시아는 최근에 재정 정책을 쓰면서 많은 물량들을 좀 이끌어낼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수요의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점 정도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에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와 자동차인데요. 이 부분은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예상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금 수익성이 좀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의 핵심은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완성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익이 나쁘더라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가 동반해서 모두 내렸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쪽은 결국은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 부품, 완성차 쪽에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럽 수주가 많기 때문에 유럽의 3분기 노이즈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분할 매수 관점, 그렇지만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기 관점보다는 장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는 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유업종에 대해서는 이익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은 이어지지만 이 주가 반등이 추세로 가기에는 아직 체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3분기에도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비중 조절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유 부분에서는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확 턴 어라운드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네요. 네, 업종별로 투자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